영국 현지에서 콘테 감독의 평가는 그야말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축구 분석 매체인 택티컬 타임즈는 최근 콘테의 성적에 대해서 안토니오 콘테는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보다 3경기를 덜 치르고도 더 많은 리그 실점을 기록했다라면서 성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매체가 언급한 보아스 감독은 2012년에 토트넘에 부임해서 1년 만에 경질된 감독입니다. 2012년에는 가레스 베일의 활약으로 어찌어찌 5위를 하면서 나름 괜찮았었는데, 다음 시즌에 베일을 판매한 뒤 영입한 선수들이 대부분 실패하면서 결국 감독직에서 잘렸던 일이 있습니다. 뭔가 익숙한 스토리 아닌가요? 지난 시즌에는 리그 4위로 괜찮았는데 영입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실패하면서 이번 시즌에는 성적이 망해버렸다. 거의 평행 이론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전술적 고집이 강해서 선수에게 전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술의 선수들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경기력이 매우 안 좋다는 점도 보아스와 콘테의 공통점이네요. 보아스 감독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실패한 감독인데, 처음에는 구원자 같았던 콘테가 지금은 보아스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토트넘은 장점 하나 없는 팀이 된 겁니다. 콘테 감독이 계속해서 토트넘 선수단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벌써 3번의 이적 시장을 거쳤고 돈은 2천억을 넘게 쓴 데다가 무려 10명의 선수를 새로 영입했습니다. 기존 선수단의 절반가량을 바꿨는데 성적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경기력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콘테 감독이 토트넘 팬들로부터 슬슬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수비를 못하는 수비수 5명이 경기 뛰고 있네. 진짜 미친거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리그 최고의 공격 듀오를 데리고 수비 축구를 하는 거지? 강점을 버리고 약점을 골랐어. 모두가 아는 문제점을 콘테만 몰라.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같은 전술을 반복할 뿐이야. 콘테의 고집이 날 돌게 만들어. 과거에는 명장이었지만 이제는 도태되고 있다고. 나이어가 월드클래스 센터백이 될 수 있다고 한 게 콘테야. 그 결과가 이거야. 지난 시즌에는 분명 괜찮았잖아. 그런데 왜 이번 시즌에는 2라운드부터 끔찍해진 거야? 우리는 이번 시즌에 벌써 8패를 했어. 아직 15경기가 더 남았는데 말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3백을 쓸 거야? 순위표를 봐.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게 명백하잖아. 콘테의 한 가지 전술로는 이제 못 이겨. 콘테가 토트넘에 와서 잘한 유일한 일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미뤘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제 콘테는 꺼질 때가 왔어. 4-3-3을 쓸 수 있는 감독을 데려와. 콘테가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이상 앞으로 우승컵을 추가할 수 없을걸? 와, 민심이 완전히 바닥인데요. 심지어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는 콘테가 이탈리아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재계약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빅3 클럽에서 공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에서 콘테 감독의 시간은 곧 끝날 것이다. 콘테 감독은 현재 계약이 끝나면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콘테 감독이 6개월 뒤에는 이탈리아로 갈 거라고 전망한 겁니다. 사실 축구 외적으로 콘테는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함께했던 벤트로네 코치가 작년 10월에 세상을 떠났고, 이어서 3개월 뒤에는 친한 동료였던 지안루카 비알리도 잃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시니사 미하일로비치까지 눈을 감으면서 콘테는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축구적으로 콘테가 고집을 부리면서 전술이 하나도 안 변했던 데에는 아마 이런 개인사가 큰 영향을 미쳐서 집중을 못했기 때문이겠죠. 특히 콘테 감독의 아내와 딸은 여전히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어서 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다가 담낭형까지 걸리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서 제정신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레스터전에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 기간을 가졌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아직 휴가 기간이 남았는데 그것보다 빨리 복귀한 건 콘테 자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콘테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토트넘의 답답한 전술이 납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고 그만큼 많은 돈이 오가는 매우 비즈니스적인 무대이기도 합니다. 콘테 감독 역시 200억이 넘는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고요. 가까운 지인들을 연이어 잃고 스스로도 질병에 시달린 건 분명 콘테에게 너무 큰 사건이지만 막대한 연봉을 주는 구단 입장에서 성적 부진을 다 이해해줄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다면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해야죠.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경쟁하는 빅클럽들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콘테가 이번 시즌 후에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승할 수 있다면서 콘테라는 우승 청부사에 부임해 매우 흥분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면 콘테가 우승을 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의 복귀나 전술 천재 투엘 감독의 선임을 많은 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감독만 계속 바꾼다고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을까요? 토트넘은 2019년부터 4년 동안 감독을 4번이나 갈아치우면서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주고 있는데 현재 무리뉴 연봉도 보조하고 있죠. 챔스 우승에 가장 가까웠던 건 장기 집권했던 포체티노 감독이었고 리그컵 결승에 진출한 무리뉴 감독은 결승전 직전에 경질됐습니다. 콘테 감독에게는 나름대로 꽤 많은 돈을 투자한 건 사실이지만 이대로 콘테가 떠난다면 그 투자는 실패한 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레비 회장은 그런 큰 규모의 투자를 피하고 또 돈벌이에 매진할 겁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더 이상 토트넘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케인이 재계약을 미루는 것도 이런 기류 때문일 거고요. 이 타이밍에 챔스 16강에서 만나는 독일과 프랑스의 우승팀들이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이 손흥민을 원한다는 소식인데요. 영국의 코트 옵사이드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해설자인 스탄 콜리모어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손흥민의 뮌헨 이적설을 제시했습니다. 손흥민은 분데스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 이적했고 손흥민이 분데스리가로 복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손흥민의 가치는 현재 1084억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그 절반인 540억 정도를 제시할 것이다 라면서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언급한 뮌헨 이적설을 전한 겁니다. 또 다른 매체인 HITC에서도 시즌 이후 바이에른 뮌헨이 약 542억 원에 영입할 수 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이적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뮌헨 이적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매체인 스포츠키다는 메시가 PSG를 떠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PSG가 다시 손흥민 영입을 노리고 있다. 메시의 계약은 6개월이 남아있다 라면서 PSG가 메시의 대체자로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다수의 매체들이 손흥민의 PSG 이적설을 전했던 만큼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뮌헨과 PSG가 손흥민 영입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독일어를 잘하는 손흥민에게 뮌헨이 뭐 더 잘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오일머니가 있는 PSG가 훨씬 더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어느 팀이든 자국 리그에서는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클럽인 만큼 손흥민이 이적을 하기만 하면 우승컵을 드는 건 금방일 겁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이 챔스 16강전만큼이나 치열하게 손흥민 영입전에 뛰어들면 와 정말 좋긴 하겠네요. 네. 자 이제 손흥민도 우승해야죠.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